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내용을 갖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BMW i4 M50을 출고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M4 컴페티션에 대한 리뷰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직 M4 컴페티션과 i4 M50의 외관 비교 차이를 리뷰한 것을 아직은 올리지는 않았는데 현재 지금 편집 중인데, 그거를 올리기 전에 한번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린 글과 M4 컴페티션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울트라님, 저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M4 vs i4 M50 진짜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 커서 저한테 문의를 드린다고, 고민의 시초가 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마도 지난번 BMW 행사 때 준호토 윤 대표랑 같이 i4 M50을 신나게 타는 영상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형 젖었어. 형 젖었어. 지금 젖었어요. 더럽게 정말. 노면이 지금 젖었어 지금. 형 젖었어라니. 내가 젖었어가 아니라 노면이 젖었어. 그러니 조심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꽤나 많은 분들께서 보셨던 모양이고, 그래서 제가 i4 M50을 좋아라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문의를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저의 충격의 i4 M50 리뷰를 보고 시승을 해본 뒤 해당 펀치력에 감동을 받아서 M50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M50을 처음 타면은 진짜 그 펀치력이 장난 아닙니다. 저는 내연기관의 매력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기약이 없는 M50에 지쳐간다, 되파는 사람들은 BMW 파이낸스 금융을 강요받고 순번놀이를 하는 딜러들의 열이 받아서 그냥 내연기관인 M4 컴페티션을 살까도 고민하고 있다. 근데 M4를 도심 속에서 짧게 시승했을 때는 밟는 대로 머리를 때리며 나가는 M50의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해요. 아직 제가 내연기관에 참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M4를 사면 여러모로 후회할까요? M50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M50은 이제 i4 M50이죠. 다운시프트, 업시프트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라 M3, M4를 스포츠카 입문의 정석, 진정한 펑카로 묘사, 칭찬 일색의 리뷰를 보다 보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일단 M4를 믿고 사면 참재미를 알아가려나 싶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만약 M4를 사게 되면 사륜과 후륜 중에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M50은 i4 M50 피가 붙을 대로 붙어서 신형 M4와 중고가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 확실한 건 내연기관 M4는 유류비, 감가비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연기관 자동차로 M4를 선택하기에 벌써부터 감가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제가 이분한테는 따로 약간 즉답처럼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댓글을 남겨놓기는 했어요, 이미.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후륜을 사야 될지 사륜을 사야 될지도 고민 중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무조건 사륜을 구입하세요. 후륜은요, 후륜을 갖다가 즐겁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좀 자유자재로 되고 재미있고 그게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되게 불안함으로 다가오고, 오버스티어나 파워슬라이드 같은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그 되게 무서운 상황에 놓였을 때 패닉이 좀 꽤나 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패닉을 한번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i4 M50을 사야 되느냐, M4 컴페티션을 구입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로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저 나름대로의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4 M50과 M4 컴페티션 두 차량은 예전에 제가 한번 구독자님 댓글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단 적이 있어요. 개와 고양이만큼이나 다른 차량이다. 그 이유가 이번에는 조금 더 극명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그래도 4발 달린 짐승이고 털이 난 놈들이고 어쨌든 호유류잖아요. 근데 지금 비교하는 거는 M4 컴페티션과 i4 M50은 생긴 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주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거의 어류와 어류를 키울까요? 새를 키울까요? 혹은 뭐 파충류인 거북이를 키울까요? 개를 키울까요? 뭐 정도의 수준으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과 전기차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다른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달리는 건 똑같고 어쨌든 지상을 돌아다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르다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질문자님께서,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연기관의 일단 재미를 몰라요. 그리고 후륜과 사륜을
부분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아직은 갈팡질팡 하시는 상황이고, 업시프트, 다운시프트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내연기관의 재미 자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보통 전기차가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전기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 감성적인 부분, 전기차가 주지 못하는 소리, 조작을 하는 재미, 기름을 뿜뿜 넣고 엄청난 소비를 하더라도 그것에 걸맞는 재미에 대한 부분을 내연기관에서 찾은 분들이 보통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으시려고 하거나 혹은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께서는 일단 내연기관의 운전 재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일단 먼저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분한테는 무조건 i4 M50을 가셔라, 기다리시더라도 M4 컴페티션을 구입하지 마시고 i4 M50으로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연기관의 운전 재미와 감성적인 부분을 원래 느끼고 있지 않은 분이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큰 이유는 사실 다른 부분입니다. 저도 8기통 좋아하고 6기통 트윈터보 좋아해요. 그래서 8기통 엔진으로 움직이는 그 고동감과 돈을 쓰는 재미가 있거든요. RON 98짜리 옥탄가가 높은 기름을 넣어가면서 때 되면은 엔진오일 갈고 흡기 필터 갈고 사장님이랑 노가리 까면서 커피 마시면서 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 보면서 고쳐졌을 때 혹은 메인터넌스를 했을 때 바뀌는 그 차량의 컨디션을 보면서 그 돈 쓰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졸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이죠. 돈 때문입니다. 돈 하나예요. 진짜 딱 돈 하나. 내연기관 재밌어요. 다운시프트, 업시프트 물론 그것도 재미가 있고요. 고동감도 재미있고요. 차량을 막 움직이는 재미, 돈을 쓰는 재미,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은 진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는 차량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연기관의 메인터넌스 비용, 그리고 고출력 차량과 고마력, 고성능 차량의 메인터넌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그냥 차량을 이런 이동수단으로 타고 돌아다니시는 분들과 스포츠성을 염두에 둔 고성능 차량과의 이런 비교를 애초에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고출력 차량들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면, 엔진오일 한 번 갈 때마다, 저는 한 5, 6천에 한 번씩 갈았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 2, 30만 원씩 깨졌던 것 같아요. 2, 30만 원 더 깨졌나? 그리고 이게 엔진 미션 오일이라는 게 6만마다 갈아야 되는데, 요새 전기차를 타서 6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여태까지 차를 타서 한 차를 10만 이상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오일을 한 번 딱 갈아봤나? 제가 T9 타면서 미션 오일 딱 한 번 갈아봤을 겁니다. 미션 오일도 갈아야 돼요. 생각보다 6만은 금방 도래하거든요. 15,000, 2만마다 오일 필터 갈아줘야 돼요. 저는 5, 6천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갈았다 그랬죠.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한 번 충전 한 2만원 충전해가지고 400km에서 450km 타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충전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쳐돌아다니는데도. 근데 전기차 말고 이제 M4 컴페티션 같은 차를 탄다 이러면 한 일주일에 한 20만원씩 들어갈 겁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신나게 타고 돌아다닌다면 그 정도고요. 신나게 안 탄다, 한 번 넣으면 한 15만원에서 12만원, 15만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금액을 넣고 한 450km 정도 타거든요. 전기차가 굉장히 비슷해요. i4 M50과 M4 컴페티션을 그냥 단순 비교를 딱 하셨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M4 컴페티션이랑 i4 M50이랑 만땅 기름을 충전을 했을 때나 완전 충전을 했을 때와 가용거리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따졌을 때 6배에서 10배까지 운행을 하는데 비용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두 번째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엔진오일, 미션오일, 엔진 필터, 브레이크 성능이 또 엄청나게 좌우를 많이 하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iX3를 타고 있는데, 얘 지금 배터리 컨트롤 모드나 회생제동 완전 높게 해놓고 설정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거의 밟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오토홀드 놔두고 회생제동으로만 거의 브레이크 밟고 돌아다녀서 브레이크 패드 갈 일이 없어요. 근데 M4 컴페티션 같은 차량들, 특히나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 보면은 이거는 패드도 물론 내구성이 일반 철 디스크와 패드,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들보다는 내구성은 훨씬 높지만, 그거 한번 교체하면은 거의 100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 넘나? 1000만원 넘겠다. 브레이크 쪽도 한번 교체를 하면은 물론 연한이 좀 길긴 하지만 10만원 정도씩 깨져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아마 앞쪽에 285인가 275인가가 들어가고 뒤에가 285인가가 들어가는데, 타이어도 20인치 285면은 한 짝 한 대분을 한번 교환을 할 때, 그것도 사이즈도 달라. 앞에는 19인치, 뒤에는 20인치라 가지고 막 스노우 타이어라든지 이런 거 갈 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꼽히실 거예요. 이 얘기 진짜 오랜만이에요. 애로사항이 꼽힌다.
네, 아무튼 함대분 교체하는데 한 썸머 타이어 기준 하이그립 UHP 타이어 가는데도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타이어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르겠지만 PS4S나 피렐리 P0 같은 경우에 끼우려고 하면은 200만원 선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스노우 타이어도 좀 저렴이로 구입을 한다고 쳐도 봄배 깨질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또 전기차는 굉장히 겨울에 특히나 i4 M50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전기 모터의 토크를 조정하는 게 내연기관의 엔진이 프로펠러 샤프트나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것보다 굉장히 미세하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4륜을 타더라도 테슬라의 4륜이나 i4 M50 전기차의 4륜이 내연기관의 4륜보다 훨씬 더 잘 제어를 해서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번 고속에서 미끄러지고 나면 뭐 답 없는 거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따지고 보면은 장점이 너무 많죠. 하지만 그런 전기차 i4 M50의 장점을 모두 다 싸그리다 내연기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쓰더라도 그만큼의 내연기관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그런 내연기관의 조작감, 소리, 냄새, 감성적인 부분들을 경량화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진짜로 스포츠카를 진짜 트랙 주행을 하고 스포츠 주행을 하고 정말 날렵하게 돌아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기차를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량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심인 분들은 아무리 이런 전기차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장점을 부각을 시켜도 나는 그래도 내연기관 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질문하신 구독자분께서는 일단 전면에 깔고 가신 게 내연기관의 재미나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쪽에, 전기차 삐까츄 쪽에 더 가까우신 분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기차의 또 장점이 그런 경제적인 부분뿐만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i4 M50을 갖고 와이프를 데리고 애들 하원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좀 급하게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를 옆에 태우고 좀 이동을 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에 입각해서 그게 가능하냐면, 일단 테슬라도 모델3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력을 자랑하지만 승차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i4 M50은 일단 승차감이 좋은데 엄청난 전기차 초반에 쏟아지는 토크감도 중요한데 i4 M50이 또 토크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PS 마력이 홀스파워 HP가 544마력이에요. 무게가 2.2톤이라는 디스어드밴티지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M4 컴페티션이랑 단순하게 직선적인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스포츠 성능에 더 나은가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M4 컴페티션이 낫지만 여러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가면서도 그 정도의 파워를 느낄 수 있고 재미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거기다가 승차감과 레이저 라이트와 실내의 고급감과 그리고 ID8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BMW 시스템도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내연기관의 이제 그런 즐거움, 진정한 스포츠성 이런 것보다는 사실 아마추어적 스포츠성과 단순하게 가끔 즐기는 직발 가속감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저로서는, 가끔 트랙 들어가서 그냥 약간의 운동 성능과 재미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저로서는 전기차 삐까츄의 성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독자님도 저와 같은 전기차 삐까츄 성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i4 M50을 기다렸다 구입하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감가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자, 내연기관 M4 컴페티션 물론 좋은 차죠.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그 차를 지금도 구하고 싶어서 막 빨리 사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생각보다 내연기관의 감가는 엄청납니다. 근데 단순하게 i4 M50의 가치가 높아서 혹은 전기차가 가치가 높아서 그렇게 피가 붙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붙는 것도 있지만 전기 차량의 내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내구성과 배터리의 열화도라든지 많은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내연기관보다 어떻게 보면 차량의 부식도, 차량의 데미지라는 부분이 훨씬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라는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점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보다. 그러니까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과 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쇠들끼리의 마찰로 생겨나는 연식에 비롯한 혹은 마일리지에 비롯한 효율적인 부분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전기 차량도 부싱이라는 부분과 서스펜션이 이렇게 삐걱거리는 뼈다귀 같은 부분이라든지 혹은 절대적인 배터리의 열화도 같은 부분은 분명히 데미지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수명, 수명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명이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할 수 있겠으나 그게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덜해서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델 Y도 가고 앞에 가는 EV6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량들은요 생각보다 중고차로 나왔을 때 감가율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뭐 농담삼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시동 한번 걸면 1000만원 까이고 시작하고 1000km를 다닐 때마다 얼마씩 떨어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마다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막 던지면서 다니는 거라고. 내연기관 차는 그런 거에 반면에 전기 차량은 사실 타면 탈수록 이득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역시나 그런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실리적인 부분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멈춰 있을 때 무시동 공조가 되고, 원하시면 차박도 가능하고 캠핑도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 지금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아픈 상황인데 제로 에미션, 탄소가 안 나와,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아서 환경오염에도 굉장히 좋다. 고출력, 고마력, 고배기량 차량들은 필연적으로 탄소와 배기가스, 미세먼지에 노출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엔진이 다운사이즈가 되고 과급을 넣어서 저배기량, 저마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필연적으로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파워를 그만큼 내려면 무리를 해야 되고 내구성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내연기관이 지금 거의 뭐 끝판왕 수준으로 기술력의 정점을 달리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끝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아플 때 동참을 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재미적인 부분은 정말 소수의 어떤 집단에다가 두시고, 일반적인 재미와 경제성과 지구의 자연의 보호까지 신경을 쓰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i4 M50을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그 구독자님께서 만약에 M4와 모델 3 퍼포먼스를 구입하신다면 무엇을 생각하시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너무 감사하게도 질문을 좀 쉽게 주셨어. i4 M50과 M4 컴페티션 둘 중에 무엇을 고를까요? 그리고 본인의 성향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일단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좀 빠르게 편집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전기차를 구입하실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전기차 관련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유가 좀 있으시면 채널 멤버십까지 가입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